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 175회. 최근 몇 회 제가 안 나왔더니, 이 클릭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절반 이하는 아니고 절반 가량 되죠. 절반 가량이라 절반 이하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게다가 저희가 한 번 클릭하면 끝까지 보는 콘텐츠로 유명해요. 이 긴 거를. 그런데 이 절반 이하도 클릭해서 약 5분 이내 종료 버튼을 누르고 쇼핑 사이트로 넘어갔다. 자, 제가 유럽도 다녀왔는데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 유럽 다녀온 최대 성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성과는 뭐였냐면은 이 김용민, 우리 김용민 돼지가 말문이 트였어요. 멘붕에서. 멘붕에서 무려 미국 그 순회 공연 때도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던 김용민, 영국에 도착하자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본고장에 갔더니 그 영어 말문이 어떻게 터졌냐면 처음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는데 콜라를 시켰는데 용민이가 콜라를 한 번에 원샷으로. 그리고 웨이터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리필을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용민이가 딱 쳐다보더니 예 리필. 여기 반은 영어인 거야. 예 리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입에서 탁 튀어나간 게 예 리필 이렇게 딱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상대방 웨이터가 그걸 알아들은 거야. 여기서 기운을 얻은 거죠. 기운을 얻어서 다음날 호텔 체킹을 하는데 이 호텔 키카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자기 것만. 혼자 내려와서 이제 그 영국 리셉션리스트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말문이 이미 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이 카드 이스 여기까지 했는데 단어가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 안 나더래. 고장이 났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불현듯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마이 카드 이스 멘붕? 식. 마이 카드 이스 식.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벙쪄서 자기를 바라보자 용민이는 화가 난 거니까. 아니 이 완벽한 영어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책상을 딱 치면서 마이 카드 이스 베리 식. 놀라운 것은 상대방이 그때서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시적 활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카드를 의인화한 거예요. 이 카드가 아프다. 그것도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제서야 이 문학적 표현을 이해한 영국인이 카드를 다시 교체해 주셨고 그 이후로 말문이 트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구사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이 더 아파 보인다 그러니까. 자 이거 삭제해 주시고요. 유럽 있는 동안 근데 이제 그 김용민 교수 트위터에 되게 불평을 털어놓는 거 하나 봤는데 오늘 또 곡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9박 8박 9일인가 뭐 그렇게 있었는데 8박 9일 동안 새끼 모두를 고기를 먹었어요. 첫째 첫날 도착하자마자는 밤 늦어가지고 거기 이제 한인 식당을 섭외해 두셨더라고요. 한인 식당에 가서 앉으니까 떡볶이를 귀한 음식이죠. 영국에서 뭐 떡볶이와 순대. 네. 우리는 막 도착했는데 떡볶이와 순대 본고장에서 막 도착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네?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그리고 삼겹살도 준비하셨더라고요. 귀한 음식. 그거 다 먹고 그 다음부터 스테이크를 계속 영국, 프랑스 모두 전통 음식들이 있죠. 먹지 않고 스테이크만 줄기차게 스테이크만 먹고 스테이크를 살짝 구운 거, 좀 더 구운 거, 두툼한 거 부위별로 스테이크를 다 먹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한겨레 에이스 3명이 나오셨어요. 아니지, 에이스 2명과 그리고 허우대 1명이 나오셨어요. 김혜영 기자는 날로 한겨레 허우대로 인정받고 최근에 양복도 새로 구비했고 한겨레답지 않게 양복도 넥타이도 아주 오묘한 색깔이에요. 한결에 다운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거야 이거. 거기 있잖아. 한겨레 표준. 원래 오늘 나오기로 한 이 김진철 기자가 땜빵입니다. 땜빵이에요. 김진철. 네, 김진철 기자가 한결에 주드로?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렇게 주드로라고 하면 안 되지. 주로는 아니고 주드로. 죽도록 정도. 김진철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었죠. 한결의 기자 같지 않다. 아니 자기가 더 한겨레 기자잖아. 이거는 경제 전문지 대기업 출입 기자. 네. 아니 근데 네. 외연 씨가 취재를 굉장히 전투적으로 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을 때 저는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김혜연 씨가 전화를 하면 긴장을 안 돼요. 공격적인 질문들을 막 해대서. 그래서 얻는 게 없죠. 너무 공격적으로 했어. 잘못 배웠구나 자기. 그러니까 새누리당 가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하여튼 괜찮지 않아요? 네 역시.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한겨레 패션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정치부의 에이스 김보엽 기자 반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3개월 이내 반장에서 물러날 거라고 하시는 8월에 교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예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반장으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부반장으로? 네. 기분이 가히 좋진 않네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은 지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삭제해 주세요. 실제로 근데 반장을 하면은 계속 책상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는 전화, 가는 전화 계속. 이거 확인해. 자르고 붙이고 하느라고 이 기사 추격 살려 이거. 그러니까 데스크는 이제 회사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기자들을 총책임하는 반장은 또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데스크와 연락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그게 이제 주요 출입처에는 내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자리 번호로 회사 전화, 바로 회사 전화가 바로 연결. 회사 전화에서 내 자리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데스크들은 손쉬운 이 내 자리 번호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또 곤란해지는. 그렇지. 11자리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그럼 착신 전화를 하세요. 휴대폰으로. 착신 전화 안 됩니다. 그 전화는 또. 왜 안 돼? 착신 전화가 안 되는 거야. 회사 전화라서 또 이게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착신 전화 할 수 있는 전화가 또 제한적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거.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게요. 안 되는 게 어디. 책상 근처 하는 거죠 다. 자 그러면은 착신 전화로 그 문제는 해결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한겨레 전통 패션 에이스 하영 기자 왜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겨레 오랜만에 귀염둥이 귀염둥이. 네. 이 방송을 통하여 귀염둥이로 등극하였고 아, 네. 당황스러워요. 네.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걸 안다는 거야. 본인도 귀염둥이로 등극했다는 거야. 캐릭터를 점점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가증스럽게. 자 이렇게 써 있네요. 없는 동안 저희끼리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제작진. 제 대사입니다. 않았다고 하는 제작진의 제작진이 준 대사를 김혜연 씨가 치게 돼 있네 이게. 한 가지가 근데 이제 지난주는 김용민 교수도 없었죠. 그래서 좀 제가 그 자리에 앉고 김보엽 그 반장이 여기 앉고 이렇게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총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겨레 와서는 우리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뭔 소리야? 게스트가 왔을 때 게스트 말을 사정없이 자르시는 걸 참 그동안 잘 많이 봐왔고 적절한 시점에 이게 잘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어렵게 모시는 그게 게스트니까. 예, 저희로서는 이게 그리고 이 교수님이었거든요. 모셔놓고 한 번 말씀을 하면 강의를 하셔서 호응을 내줘야지 그러면. 어디서 강연질이냐고. 그걸 못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손 들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학생이 돼버렸구나. 그 이제 김민웅 교수님이 김민정 교수님 나오셨어요? 김민웅. 네. 그분이 강연으로 유명하죠. 김민웅 교수 나오셔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강의 시간에도 늦으셨어요.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통합진보당에서 실시한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에 또 패널로 어제였나? 어제? 며칠 그제? 그저께네요.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예정됐던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이게. 토론회가 한 4시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는 혼자서 하죠. 혼자서 하셨겠죠. 아니요, 뭐 그럴 어쨌든 때는 좋은 말씀 많이 호응을 내야 해주셨어요. 돼요. 다음에 한번 성수 있을 때 한번 손 들고 얘기하라고 내가 말 시킬 때만 하라고. 호응을 내야 돼. 어쨌든 뭐 제작진 판단은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자. 아니 생각보다 없는데 그냥. 자, 오늘 아이템은 뭔가요? 네. 오늘 아이템은 간첩놀이입니다. 간첩놀이. 책 소개 먼저 하나요? 지난번에 소개 한번 드렸던 책이 있네. 장엄한 목소리로 해달라는데? 장엄한 목소리로? 하영 기자께서 해주시죠. 장엄한 목소리. 장엄한 건 저죠. 이거 진짜 장엄해야겠네. 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딸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아내가 백혈병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힘겹게 끝내고 골수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남편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의 병이 단순한 개인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이들의 죽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수는 155명, 그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은 62명. 삼성이 계속해서 가리고 싶어하는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문제를 김수박 만화가와 김성희 만화가가 만화책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와 삼성 반도체 공장의 비밀 먼지 없는 방으로 그려냈습니다. 보리 출판사에서 도움을 주셨네요. 이게 저도 예전에 한번 이게 관심이 있어서 잠깐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청정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청정하다. 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먼지로부터 청정한 겁니다. 네. 먼지는 없는데 화학물질은 많이 있는 거죠. 다루게 되니까. 먼지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제품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 거기 들어가면은 이 마스크 이걸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유해한 성분이 들어오게 그 유해한 성분이 그 작업자에게 들어오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자의 침이나 이물질이 혹시나 그 반도체에 튀어 들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삼성 쪽에 취재를 좀 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역학 조사를 해봐야 사실은 항상 기업에 유리한 결과만 나오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겨레 허영 기자가 잠입해서 마스크 없이 침 막 튀기면서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네, 하영 기자는. 자, 그러면 땜빵 하영의 아이템 뭔가요? 최근 5월 30일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간첩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찬스죠, 찬스. 예, 지금 요새 찬스죠. 장사 시즌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우연처럼 찾아온 그런 기회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훌륭한 신문들이 있는데요. 그 5월 30일자 보면 북지령받은 비준양 장기수 방산업체 전 직원에게 정보를 빼내서 GPS 교란 기술 북정찰총국에 넘긴 듯. 예, 그 다음에 보면 북에 지령받은 비준양 장기수 GPS 교란 장치 넘기려다 잡혀. 이거는 둘 사이에 지금 합의가 안 됐네. 그렇죠. 신문끼리. 여기는 듣인데 여기는 넘기려다 잡혀. 예,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그 김재현 의원 사진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술 취한 그 젊은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이석기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 사퇴와 관련해서 종북주의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되던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에서 이때 뭘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 의원하고 김 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 온갖 정보가 그 의원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기가 되는 딱 그 시점입니다. 왜냐면 이게 5월 30일이니까요. 5월 30일자니까. 그 시점에 딱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아주 좋죠. GPS 하면 지난달에 또 GPS가 북의 소행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GPS 하면 그래 이건 당연히 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맨 처음에 통합진보당 그 사태가 그 경선 부정 부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종북주의, 종북 찍어 낙인 찍기 이 사건으로 넘어갈 때 벌써 다음 수순은 이 문제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렇죠. 간첩 나올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 네. 진행이 되는 이거 거예요. 뭐 근데 진짜 간첩이든가요? 한두 번 제가 헤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갖고 계신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 있으시면 거기다가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대문자로 NSI 숫자로 4.0이라고 한번 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여주세요. NSI 떼고 숫자로 4.0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구글링을 하면 되시거든요. 대문자? 네, 대문자로. NIS 예, 숫자로 4.0. 뭔가 많이 준비해온 듯한. 뭐 내셔널 시큐리티 뭐 이렇게 될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약해서요. 네. 내셔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예. 자기 블로그 아니야? 하여튼 막 이러고 사진 찍고 씨. 자, 이게 이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제품들이 나와요. 예, 제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가면 PDF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뭐 그거 지금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면 이제 간첩이신 겁니다. 아, 이 브로셔를 넘긴 거예요? 예, 이제 간첩이신 거예요. 아직 안 눌렀네. 아직 안 누르셨어요? 예. 제가 이거 다운로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다가 다운로드 돼가지고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넘어간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NSI 4.0. 근데 이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들도 예. 모르진 않는다. 이거지. 모르진 않는다. 다 알고 있는데 치는 거지. 설마 직접 들어가서 그게 브로셔인지 다운로드가 누구나 가능한 건지 체크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군기밀이라고 하거든요. 군사기밀. 그래서 마침 제가 국방부를 지금 출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출입하게. 그래서 제가 군 관계자한테 물었죠. 이게 군기밀이라면서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물었거든요.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군기밀 아니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GPS 교란 기술과 관련된 게 그 NSI-4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군 기밀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얼른 저기 한겨레신문 일면에 썼죠. 군 기밀 자료 아니다. 예, 이걸 왜 이렇게 꾸겨가지고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야, 쟤네들은 빳빳하고 진짜 좀 노력 좀 하세요. 다른 미질이라도 하지. 진짜 내가 짝짝 펴줄게. 그 다음 거는 막 낙서될 수 있어요. 낙서. 아무튼 예, 이렇게 썼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시 경찰청에서 반박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전문가들 4명을 예를 들면서요. 전문가들 4명에게 감수해 보니 이거는 군사기밀 자료다. 한결의 오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게 군사기밀 판단 여부를 전문가들이 하나요? 거기 전문가들 4명 중에 2명은 군 관계자들, 그리고 2명은 이제 그 시민단체의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또 친절하게 소속도 밝힙니다. 보도자료로.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내일자로 기사가 나갑니다. 내일자로.
이제 내일자 기사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긴 이거 뜨면 이 동영상 뜰 때쯤이면 뭐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 그 군 관계자 한 사람은 그 경찰에서 왔어요. 와서 자료를 보여주니까 그걸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거 기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이메일 5줄짜리를 보여준 거예요. 5줄짜리.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렇죠. 지금 4명 중에 한 네 명을 명이 말씀드립니다. 5줄 이메일 5줄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고공 관측 레이더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공 관측 레이더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 군 기밀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공 관측 레이더. 관측 레이더라는 단어가 공기밀인 거 아니야 혹시? 고공 관측 레이더 또 검색해 보세요. 고공 관측 레이더. 검색하면 간첩. 네, 검색하면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급한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기밀 여부는 묻지도 않았고 기술적인 설명만 듣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 자료를 우리는 전문가 감수 받았으니 이건 군기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 네. 그 부서가 어디예요? 공안 일과입니다. 공안 일과고 지금 오다를 세게 받았네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찰에서 하면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이 공안 일부인데 통합진보당 지금 사건을 받고 있어요. 감수 나는 어디서 공안 이부든가 나는? 공안으로 가셨다고요? 응. 선거사범도 아, 공안 선거사범. 공안인가? 공공의 안전 질서를 네. 훼손했으니까. 나는 공안 사범이야.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오다를 세게 받아. 그러니까 급조했나 보네. 급조. 급조했죠. 오랫동안 내일- 준비된 게 아니라 예. 아이템이 너무 약해 보니까 아이들이 금방 밝혀질 아이템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색해보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였잖아요. 그거. 예. 조중동 신문 이것부터 간단하게 얘기해요. 조중동 신문에 이렇게 일면으로 나온 다음에 해명 기사는 없어요. 이후 기사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사실이 아닌 예,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의원들이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도록 편집이 된 GPS 거죠. 교란 기술 북 정찰 총국에 넘긴 듯 하면서 김재현 네. 지금 당선자인가 의원 되죠. 지금 네. 현재까지 예. 상황이 좀 이렇게 지금 절묘하네요, 전개되고 아주. 있습니다. 예.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라고 나오면서 어떻게 낙인을 찍었냐면 그 비전향 장기수니까 언제든지 간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경찰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또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향 간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향 간첩 언제 전향했는데요? 88년도에 전향했습니다. 88년도에 전향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고사리, 도라지 이런 그 농산물을 수입하시는 국에서요. 실제로 무역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무슨 전향 간첩이고 아주 자유롭게 드나든 것처럼 보도는 계속 나왔어요. 보도는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자유롭게 드나든 것도 오보예요. 네, 통일부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지 않았고 건건 신고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일단 그 기사는 이 통합진보당 이 종북 논의하고 붙어서 계속 편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은 급조한 냄새가 펄펄 나는 게 아이템도 약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향 비전향도 확인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군하고 사전에 입도 안 맞췄고 군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핵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하고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입도 안 맞춘 거죠. 예,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것도 당황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당황한 거예요. 당황했는데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 팩트가 확인이 오니까 위에서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군에서. 급하게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공안에서 급조한 사건이네. 그래서 협조가 다 안 된 거야. 얘네 혼나겠다. 얘네 혼난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를 건네줬다는 거잖아요. 이 수집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수집을 해준 사람은 실제로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줘서 건네줬는데 이 수집을 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은 그 사람 직업이 이제 여기 나온 사람이에요.
저기 방산업체 전 직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를 제가 뒤졌죠. 전 직원이 이 사람 있는지 네,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항공사 직원이었어요. 항공사. 일반 항공사. 그리고 이 GPS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그 다른 업무를 이 사람은 맡고 근데 왜 모아서 준 거예요? 그게 불분명해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모아서 준 거는 맞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확 드러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는 전향했던 장기수 출신의 이분은 그래서 이 자료를 북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북에 논의인데 왜 넘겨? 링크를 주면 되는데. 그렇지. 왜 이 자료를 넘겨? 링크만 지금 말했잖아. 구글에서 때려보세요 하면 나오는데. 그렇죠. 40대 북한 공작원이 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지령을 어디서 받았다고 삿대질이야? 예. 아 근데 북에서 이 방송을 보고 그걸 입수를 하게 되면은 하하영 기자로부터 도움을 얻은 게 되는 건가요? 검색을 해보시겠죠. 총수 말 믿고 고급 정보를 좀 유출하고 있는 거. LSI.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이 정보를 북에 넘길 필요가 있으면 그럼 링크를 주면 되잖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거를 근데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보냈다고요? PDF 파일로 해가지고 다시 보냈다고요? 네, 줬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40대 북한 정보원의 지령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아유, 40대 북한 정보원은 컴퓨터를 아마 못 쓰나 보지. 그러니까 링크만 주지 못하고 다 종이로 프린트해서 뽑아줘야 돼. 너무 삭제! 아, 지금부터 자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분이 구속됐죠. 그 두 사람은 뭐야? 사업가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김아무개 씨 뉴질랜드 교포. 그분은 뭐 무슨 이 메일을 넘긴 사람은 이 전향 장기수잖아요. 네. 전향 장기수 출신의 사실은 이미 20년을 한국에서 산 그러니까 메일을 준 건 이 김정이 등장하는데요. 나 이러면 또 헷갈리게 얘기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혼내야지. 설명해서. 네. 이하고 고사리. 이하고 김하고 정이 등장하는데 정이 모아서 줬고 이 정은 항공사 출신의. 네. 그리고 이 김은 이는 70살이 넘으신 분이고 김한테 부탁을 했더니 김이 정한테 부탁을 해서 넘겨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전향 아니 전향한 지 20년 넘은 그분은 70대 네. 노인이고 네. 이분이 40대 뉴질랜드에 계신 한국 사업가에게 네. 이걸 부탁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이상하네. 그렇죠. 스토리가 이상해요. 스토리가 딱 보면 이상해. 왜 뉴질랜드에 있는 사업가한테 부탁을 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GPS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 기사를 쓴 거예요. GPS라는 단어에 포커스 맞추거든요. 네. 근데 이 GPS 장비의 기능은 뭐예요? 실제 기능은?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지금 지난달에 GPS 교란해가지고 항공기가 위험하고 막 이런 잼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GPS가 위성에서 오는 전파를 네. 잼밍만 하면 금방 흐려지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장비를 여기. 근데 사실은 GPS 제밍 장비가 굉장히 흔한 장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버스 운전사들이 그 물건을 나를 때 워낙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PS 추적이 계속되니까 좀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제밍을 딱 틀어요. 그럼 저기 트럭이 사라져. 스트레스. 네, 그러면 한 시간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흔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트럭 운전사들 이런 사람들이나 제밍. 근데 이게 제밍을 잘못 켜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한 번은 어떤 도시가 약간 마비가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토픽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밍은 굉장히 간단한 장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만들고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꼭 이거를 예. 이 PDF 인터넷에서 예.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사면 되겠네? 그럼요. 아니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국도 만들 거야. 그럼요.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이게 제가 국방부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출간지 얼마 됐다 그래? 헤즈볼라가 해줘볼라. 예, 헤즈볼라가 그 미군하고 교전을 할 때 이 제밍을 써요. GPS 제밍을. 미군은 모든 걸 다 GPS로 움직이거든요. 영화 보셨죠? 예, 영화. 딱
타격점 딱 정하면 거기다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째밍을 하면 이게 타격을 못 하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군은 개인 화기들도 GPS를 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헤즈볼라가 아주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그거를 안 북에서 헤즈볼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입수를 했다라고 국방부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입수한 거를 왜 인터넷에 공개된 그것도 브로셔잖아. 브로셔입니다. 브로셔. 기술 문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런 장비가 있다는 브로셔 아니야. 네, 재원. 그때 필요했던 거죠,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남쪽에서 수입하려고 그러는. 너무하죠, 우리들. 이게 너무 급조됐다니까. 사안이 1시간만 들여다보면 그럼요. 너무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걸 보면 급조됐어요. 급조. 지나치게. 이거 혼난다니까, 공안 일부. 누구야, 담당이? 아저씨.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오다를 받았는데 너무 급하게 받아가지고 예. 이 사안이 죽기 전에 빨리 이 그림을 같이 내라. 어디 저거 있잖아, 저거. 그렇죠. 네. 원래 이 얘네들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기사를 낼 때 보면요, 이런 오다성일 때 차이가 뭐냐면 조선일보는 명령을 이렇게 오다를 대단히 충실하게 실행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제목을 이걸 뽑고 김재현이나 이석기를 사진을 박은 다음에 간첩이라고 해라, 일면에. 그래서 동아일보를 보면 오다가 이렇게 내려갔구나. 조선일보는 오다가 떨어져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안 해요. 그리고 뉴스의 그 가치를 좀 판단해, 나름대로. 여기 구석탱이에 넘겼잖아, 일로. 이거 사건이 아니잖아. 오다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요 구석탱이에. 요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차이다. 훌륭한 신문이네요. 자존심 있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동아일보를 보면, 오다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죠. 재밌는 건 KBS의 그 1번 첫 보도였어요, 이게 당일날. 그랬었지. 예. 너무 센 욕을 했나? 자, 간첩은 아니다. 네. 잠시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요즘 한겨레에서 구독 확장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잘해봐. 주간지 한겨레 21, 시내 21, 경제 월간이죠. 이코노미 인사이트. 그다음에 자기들이 안 읽으니까. 르몽드 딴 생각하는데 디플로마티크. 물어보니. 정기 구독을 원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성함, 연락처, 주소 등을 cctv@hani.co.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아니, 참여. 와이셔츠 보니까 시스루인데? 너무 야해. 다음 좀 벗어봐, 그거. 시스루야 보니까 살색이 지나치게 강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그죠? 난 다음은 sik드루라고 그래가지고 뭔 얘기인가요? 한 온 흰색, 날에 오늘 칼라 띠오리랑 시트루. 흰색 저기 입었네. 흰색 난닝구. 자, 시간이 많이 이왕에 그런 거 지났지만 입었으면 난닝구도 싹 벗어야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종북몰이라고 불리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도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웃되는 거고요. 어디 가려고 그래? 제가 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예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예고편. 다음 주에 나온다는 보장이 어딨다고 지금. 뭐 다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도 뭐 한 번쯤은 나오겠죠, 언젠가. 그 대한민국 남성이 꾸는 가장 끔찍한 꿈. 뭐죠? 군대 가는 꿈. 그죠? 다시 군대 가는 꿈. 예, 다시 군대 가는 꿈. 가장 끔찍한 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 다시 군대 가는 그럼요. 저도 꾼 적 있었어요. 그럼요. 제대해서. 나도 꾼 적 있구나. 여기에 공감하는 남성들이 꿨던 가장 더 끔찍한 꿈이 뭐냐면 말년에 제대 못하는 꿈이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다음에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야? 말년에 제대 못하는 군인들. 내 사례? 예, 사례. 그 기사 쓰지 않았나? 아직 안 썼나? 기사 썼어요. 기사로 볼게. 네. 예고를 하려면 안 쓰는 예고를. 아니 자기 나라 좀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쁘면 여기 좀 앉아 있다가요. 그래. 일로 와. 자, 다시. 예고 없던 거. 아니, 다 살려줘. 예고라고 나왔다 다시 들어온 거야. 자, 아, 그러면. 박수도 한번 받았는데. 네, 김보엽 기자의 예. 요즘 종북놀이. 예. 종북놀이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아예 요걸 가지고 대선까지 어떻게 써보고 보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야권 연대가 굉장히 무서운데 요걸로 야권 연대는 확실히 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박근혜 의원이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위원장도 아니고 박근혜 의원은 또 신속하게 우클릭을 또 해주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만. 자, 그러면 김보엽 기자의 예. 네, 종북놀이, 여기에 또 우리 각하께서 또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했죠. 참 좋은 호재고, 근데 좀 조용히 할 사람은 조용히 해라 하면서 이명박, 황우여 요 두 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러자 이한구 원내대표가 다음 날 그렇지. 뭐라고?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나 심지어는 간첩 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제 주사파, 종북 보좌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간첩 출신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간첩 출신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민혁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석기 의원이 되겠죠.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요? 임수경 의원인가?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임수경 의원을 간첩 출신이라고 지금 표현한 아니 뭐 걸까요? 그렇게 딱 특정하지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죠. 근데 그게 간첩이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건 아니잖아요. 민혁당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한구 의원은 원내대표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 거네. 아니, 근데 이게 한 월드컵쯤을 한 되돌려 보시면 뭐 빨간색 레드 컴플렉스도 드디어 극복했다니 이러면서 한 10년간 안 나오던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완전히 사라졌던, 안 먹혀, 촌스러워서, 지겹고 촌스러워서. 광장이 시뻘겋게 물들었으니까. 네. 그때 왜 근데 교회에서 응원하는 뭐 하얀 천사인가 하는 응원단 있었죠. 나왔었잖아요. 네. 자기들은 빨간색이 싫다고. 붉은 악마하면 안 네, 된다고. 붉은 악마이기 때문에. 하얀 천사여야 그때는 한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마.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악마가 응원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천사, 하얀 옷을 입고 한쪽 구탱이에서 이렇게 있었죠. 노력을 하다가 묻혔죠.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이 색깔론, 공안몰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제가 그 기획 기사를 쓰느라고 소위 이 보수적 학계에 있는 분들 몇 분 취재를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게 정치적 실익이 있느냐. 예를 들면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새누리당은 한참 공격하잖아요. 민주당 니네 왜 이거 안 받아? 이거 만들어야지 북한 인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공격들을 해대는데 그런 것 자체가 별로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얘기를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부 보수 세력이고 이철희 소장이라고 정치평론가는 그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반공보수 혹은 뭐 이 보수 중에서도 그렇죠. 그냥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반공보수, 극우보수 이런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표가 이렇게 거기 위에 올라타고 가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을 거다. 본인이 그런 사람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작전에 일종의 작전인데 저쪽에서 이참에 요 칼로 쟤네를 자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작전을 구사하는 건데 박근혜 의원의 묵인 혹은 동의, 방조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란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뭐 국가관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게 먹히고 그게 자기한테도 맞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을 하면 일방적으로 때리는 싸움은 없잖아요. 자기도 상처를 입잖아요. 당장 박근혜 대표의 국가관은 뭐냐? 유신 체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헌법 강조하는데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주체 사상탑도 가고 만경대도 가고 그랬는데 가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으며 가서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라. 예를 들어서 임수경 의원이 그 리트윗 우리끼리라고 하는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예, 우리 민족끼리 리트윗을 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데 이건 텍스트 몇 줄이에요. 근데 박근혜 의원은 북한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친하게 지냈잖아. 그때 그리고 리트윗은 좀 맥락이 달랐던 게 그때 이제 박정근 씨라고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죠 사진관 네. 그분이 우리 민족끼리가 보낸 글을 리트윗한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죠. 리트윗만으로. 네, 리트윗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그거를 뭐 패러디한달까요? 패러디하고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임수경 의원도 거기에 동참했던 그래서 건데.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는 정신을. 그런데 제 말은 어쨌든 텍스트 몇 줄 리트윗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박근혜 의원은 직접 갔잖아. 만났고 대화했고 그리고 서로 뭔가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럼 괜찮나? 직접 들었는데 직접 방문하고 생가도 가지 않았나? 생가도 갔죠. 만경대를 네. 갔죠. 그러니까 왜 갔는지 박근혜 대표가 그의 국가관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격을 받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쿠데타 세력도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거꾸로 충분히. 이게 유리할 거 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원래 똑같은 소재를 또 꺼내면 지겨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 왜 이 소재를 소진시키는지 저쪽의 전략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호재가 와서 흥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오버페이스예요.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것도 나왔잖아. 못하는 이거 GPS 브로쇼 이거 가지고 이런 오바도 하는 거잖아 지금. 아직 그 조율 관계 기간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잘 됐다라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 다 소진시켜라. 이거에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걱정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이 돼 있는데 모조리 얘네들이 소진시키고 있다. 6개월 이전에. 그리하여 저는 이게 나쁜 거라고 야권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해라! 아니 근데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지겹잖아요. 짜증나고 그 기사 쓰는 사람도 얼마나 지겹고 짜증나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싸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러면서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정치인이고 이 건강한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지는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에서. 그렇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저런 주장에 흔들리겠는가. 안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 한동안 뜸하던 또 알바들이 대거 투입이 됐어요. 맞아요. 댓글 알바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네, 댓글 알바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찬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웃기는 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비웃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인데 거꾸로 이제 종북 약 10년 전에 멸종된 정도의 논리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알바가 대거 투입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저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이 정치인들이라고 봐요. 여의도 내 정치인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야권이 쪼는 거. 야권의 그 인사들이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쫄아가지고 이 종북과 관련된 사안들로부터 발을 빼려고 한다든가 그게 가장 나쁜 효과죠. 지금으로서는. 일반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나 또는 뭐 그 정치관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쪼는 거죠. 이것이 실제 여론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법으로 드러나는 건 북한 인권법일 거예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18대 때부터 북한 인권법을 내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법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법들은 다 날치기 처리했어요. 근데 절대 이 법은 날치기 처리 안 합니다. 북한 인권법은 그 정가의 보도처럼 꼭 숨겨두고 있다가 민주당하고 뭐 법안 협상 같은 거 할 때 북한 인권법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 주민들의, 북한의 인민들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상관없죠. 그 우리가 이 법을 북한이 이 법을 왜 지켜? 우리끼리 만든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19대 때 다시 내놓은 데서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이 법이 이제 소위 대북 인권 운동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뭐 운동에 자금도 되고 풍선 뿌리고 북한 그렇죠. 쪽으로. 그래서 뿌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게 삐라지원법이지 그게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인권과 어떤 상관이 아무 있느냐. 상관이 없죠. 북한 인권법이 처음 등장했던 게 부시 시절에 부시 시절. 미국에서 네, 미 의회에서 그게 또 더 출발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베 예? 아베 신조 네, 아베 신조 총리가 그때 왜 고이즈미가 북한에 갔다 오면서 2002년이죠. 네, 그때 일본 북한에 이제 억류돼 있던 일본인 몇 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하지 않았죠. 근데 아베가 그때 관방장관일 때 북한 갔다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멘트를 치면서 아베가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베가 그 사람들 데려오겠다고 그러면서 국제 여론을 만든다고 부시하고 붙어가지고 그 북한 인권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북한 인권법의 말하자면 히스토리라고 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 입법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북한 인권법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부시예요. 부시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을까? 응? 내가 장담하는데 부시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1분도 응? 북한에 사는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고. 응? 관심이 없죠, 전혀. 이게 명분인 거죠. 도덕적 명분인 것이고 자기들이 비교 우위가 확실한 부분이니까 자기들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걸 선전하는 도구지. 북한 사람들의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기들 광고지. 남한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18대 때 민주당은 북한 민생인권법인가 그런 법을 이렇게 맞불처럼 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은 보면 주로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쌀 많이 주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기계도 주세요. 기계도 주자. 의료 장비, 기계 뭐 이런 것까지도 실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식량, 비료, 의약품 인권을 그렇게 걱정하는 새끼들이 쌀이 남는데 쌀을 안 주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주자는 게 민주당 쪽이 낸 북한 그 대신 민생 삐가를 인권법. 뿌리는 게 북한 인권을 지원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에서.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잘 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결국은 진보당 통합진보당이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빨리 사퇴를 해서 진보당 문제가 좀 조용해졌으면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펴고 종목몰이를 할 근거가 좀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그 경선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게 한 중간쯤 지금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 왔다고 치면 중간쯤 그 이전부터 이런 사건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그림을 다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시점에 밀어넣느냐 이런 기획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작전 짜고 기획하고 공헌하고 막 무슨 어떤 기사를 먼저 낼 것이며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가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기획만 하는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 스토리 라인은 섰다고 보고 사퇴를 하던. 근데 물론 저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사퇴를 했다면 둘 다 힘이 좀 떨어졌겠죠. 이거를 몰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퇴를 했어도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았던 진보 진영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또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손잡았던 민주당. 네. 왜냐하면 이 야권 연대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이쪽에 하자를 공격하고 그 하자를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을 공격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간질을 하고 그 지지자들도 이간질하고 그게 당연한 목표죠. 총선 때 나왔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해적 발언 나왔을 때 해적 이런 후보 비례대표 후보 비례대표 후보 이런 정당 진보당 이런 진보당 통합 진보당 이런 민주당 이런 이제 민주당 사이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는데 해군을 보고 해적이라고 하는 이런 비례대표 후보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후보로 낸 이런 진보당 이런 진보당에 끌려다니는 이런 민주당. 머리 되게 좋아. 어떻게 그거 다 외워? 쓸데없는 걸 외우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절대 안 외우잖아.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봐요? 어떤 거요? 뭐요? 이게 그 엉성한 아마추어 말고 아 이거요? 네. 이제 진짜 선수들이 뭐 하나 또 내놓을 것 같아요? 간첩 말이야, 간첩. 대선 전에 네. 이 그 엉성하게 그림 말고 예.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서 야권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까요? 그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김순규 국정원장 인터뷰가 나왔죠. 예, 그 인터뷰에서 1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심의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덮었다. 위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편집을 그렇게 1심에는 진보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네. 간첩 사건, 그리고 위에서 덮었다고 할 때 그때 위는 노무현 정부. 그렇게 엮으려고 하는 거죠,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제 사실 서울시경 공안이 굉장히 무시 못할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요즘 큰 사건을 검찰이 주도해서 뭐 그냥 서울시경이면은 뭐 그냥 시경찰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대공분실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고 실제로 많은 조직 사건을 만들어낸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에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준비 정도가 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많이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서울시경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하고의 공동작품이거든요. 이번 게 예. 너무 허술하다. 거의 좀 혼나야 되겠다. 너무 혼나야지. 나 그 말해서 혼나고 있을 거야, 아마. 야,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 아마 나온 지 며칠 됐죠? 지금? 이게 5월 30일에 나왔고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였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수사한 게 뭐 있어? 세금이 좀 아깝죠, 사실은. 이게 정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어떤 완성도 있고 우리를 정말 어떤 선거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니, 아껴두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꺼진 불도 파일 다시 넘버 봐야지. 1, 2, 3 있는데 지금은 아직 한번 입질을 해보고. 네, 네. 아직 그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이거 하나 던져주고 반응을 보고 파일 2, 파일 1 이렇게 깔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거는
대단히 어설픈 작품이고 구속은 됐다고요? 구속됐어요. 예. 구속 수사. 자, 구속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신 그 북한에서 온 공작원의 존재 등등.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어떤 결정적인 것들은 검찰에서 밝힐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장 실질 심사는 했나요? 예, 예. 그렇죠. 거- 5월 거기서- 30일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 혐의를 다 인정하고 당시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아주 크게 썼죠. 전형적인 간첩의 수사 태도다. 나도 묵비권 행사했어. 간첩 같아. 용모도 좀 그래. 용어는 그 북한 난민. 고기를 북한 좋아해요. 주민은 아니고. 북한 주민이 탈출해가지고 고기 허덕이는 평소에 그 어떤 트라우마를 고기를 먹으면서 해결하는 급하게 거지. 먹어서. 네, 급하게 먹으면서. 자, 오늘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방송을 이것으로 대충 마칠까 하는데 저거 없나요? 어쨌든 이 종북 문제를 가지고 아마 6개월 내내 써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빚어지지 않듯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지루하고 지겨운 이슈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요. 점점. 다만 이게 드러내놓고 야, 이게 뭐가 큰 문제야라고 말하기 꺼려지는 그 심리적인 자기검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표가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자기검열 효과가 여론이 그쪽으로 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해 보신 분들이 아까 실제로 놀라시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효과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런 자기검열 효과인데 그건 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착시 효과를 유지하는 한 저는 이건 유리한 소재라고 생각해요. 잘 이용하면. 네. 자, 광고 뭐가 남았죠? 샤워기. 저 불가사의한 사연. 아니 지난주부터 자꾸 이걸 갖다 놓는데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수돗물이 일로 들어가서 이제 일로 나오면은 필터가 이렇게 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1년 쓰면 얼마나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간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수돗물이 더럽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라는 거죠. 이게. 광고주잖아. 수돗물 마셔도 됩니다. 수돗물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죠. 서울시하고 어쨌든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책임집니다.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왜요? 방청 신청하실 때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블로그 team.hani.co.kr/cctv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먼저 하시고 반드시 비밀글로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네. 아무튼 삼성 반도체 벤젠 나와요. 벤젠. 그 관광재나 이런 물질에서 먼지가 없는 거지 화학 물질이 나오니까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은 제대로 검증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워낙 삼성전자가 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언론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자, 그러면은 거의 큰 내용이 전혀 없고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간첩도 아닌 것 같고 정북 논란 몰이도 크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북한 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기사 오히려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나쁜 법이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인권법이라는 제목에. 포장과 내용물이 다른 완전히 다른 불량식품입니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타의 남한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 이러면 내가 이해하겠어. 응?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대지하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어디서 왔어요, 아저씨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말 좀 하는구나. 이거 우리 하는 얘기 다 알아들었어요? 의미가 대부분 이해됩니다. 의미가 이해된다고요? 오늘 시청자 사연이 없었네요, 진짜. 그러네. 방청객 사연. 방청객 사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네, 저희는 싱가포르에 살아요. 싱가포르 내가 갔다 왔지. 오셨더라고요. 최근에 왔다 갔죠.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들인데 네, 한국에 왔다가 네. 어쩌다가 저 미국 분이 여기를 오게 된 거죠? 정치 관련돼서 해서요. 한국 정치 관련돼서. 싱가포르에서요? 전공이 공부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공부할라 했는지 지났고. 네,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한국 정치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요? 김용민님하고 같은 직종에 있어요. 김영민이 지금 직종이 없거든요. 출마하셨어요? 그거 말고 굉장히 근데 저분은 왜 공부를 한국말을 가르치시는 잘해요? 분들이구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하고 중국 정치에 대해서 그 전문가. 정치 얘기를 좀 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치 얘기 많이 안 정치 해요. 얘기. 히스나 스파이 뭐 이런 거 얘기해. You know? No, Yeah, okay. Right? right. My card is six. 야. 자 그러면은 에이 바보야! 왜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PD가. 누가? PD가. 이거 제 머리 터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해봐 다시. 그래. 한번 해봐. 자, 나 한번 하고. 에이 바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